자, 이건 전문가들과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엠비골드 김영민 매니저는 붙박이 자리하셨고, 그다음에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사장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번 보는 얼굴 똑같이 1년 내내, 그죠?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겨우실 수도 있겠어요. 그죠? 네. 우리가 자료를 내년에는 좀 개편을 해서 이제 이런 비주얼적으로 조금 많이 자료들을 좀 준비해 오시면 어떨까. 정경민 사장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네. 오늘 김영민 저는 뭘 보고 계세요? 네. 어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종영을 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뭐 마지막 회가 좀 뜨뜻미지근하게 끝났다라는 평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포인트는 약간 메타버스 같기도 하고. 제가 뭐 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제가 뭐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긴 좀 그런데 어쨌든 시청률은 25%막 돌파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뭐 반응을 좀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항마가 없잖아요. 네. 다른 거 볼만한 게 뭐 월드컵도 끝나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이제 꼭 중국은 아니어도라는 이제 좀 타이틀을 정해봤는데, 아, 왕이 부장 안 온대. 네, 뭐 왕이부장도 안 온다 그러고 네. 지난주에 또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방영된다고 그러더니 그게 또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이제 컨텐츠 종목들이 주가가 조금 이제 밀려내려 왔거든요. 출렁했죠. 물론 뭐 이제 중국 수혜를 이제 예상을 좀 하면서 주가가 먼저 조금 움직인 측면이 분명히 좀 있긴 있어요. 다만 우리 K 컨텐츠가 뭐 비단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 정말 좀 호평을 좀 받고 있잖아요. 뭐 별개의 얘기긴 합니다만 그 버락 오바마 이제 전 대통령이 올 한 해 이제 2022년에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영화 중에 하나로 이제 꼽은 게 박찬욱 감독의 이제 헤어질 결심. 뭐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K 컨텐츠 드라마 영화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비단 뭐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에 이제 뒤를 이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이제 방영이 좀 될 거라고 디즈니 보고. 플러스의 카지노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모르겠네. 그게 이제 3편까지는 무료로 이제 배포가 좀 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약간 이제 주말에 반응이 호불호가 조금 있나? 뜨뜻미지근한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회차가 조금 더 이제 진행이 좀 돼봐야 알 것 같고. 어쨌든 뭐 이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이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워낙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재벌집 막내 아들도 이제 본격적인 이제 판권 판매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화권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중화권 동남아 뭐 그다음에 해외 시장까지도 충분히 이제 좀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드라마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우리나라 영화는 아닙니다만 아바타 2가 또 크리스마스 시즌 지난 주말 동안에 뭐 하루에 또 100만 명씩 네. 관람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500만 명을 이제 돌파했다라고 하니까 국내에서만. 네, 국내에서만 아바타 2의 제작진이 한국 영화 관객들을 또 칭송을 하면서 고맙다라는 이제 얘기를 또 전했다라는 전언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컨텐츠 기업들 심지어 이제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웹툰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발 약간의 이제 노이즈 때문에 조금 이제 꺾이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우리는 컨텐츠 K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컨텐츠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분명히 이제 영업이익이 성장한다라고 하면 관련된 이제 투자들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더 양질의 또 드라마와 영화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조금 주목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작가라든지 PD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IP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업력도 이제 꽤 오래된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뭐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좀 손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으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기업과 이제 지금 손을 잡으면서 중국 현지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꺾이고 있는 중국 모멘텀을 좀 딛고 일어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정을 좀 해봤고요. 주가는 이제 지난 12월 중순까지 상당히 좀 강하게 공공행진을 하다가 한 2주 가까이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쳤거든요. 네. 5,000원 아래 이제 21선 조정이 좀 들어온 자리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한 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펜 엔터테인먼트 뭐 대표적인 작품은 아직 없네. 펜 엔터테인먼트 대표적인 작품 많죠. 동백꽃 필 무렵. 최근에 이제 가장 좀 히트 쳤던 건 네.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 드라마. 네. 주로 이제 드라마를 이제 제작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확장 네, 하실 생각 있네. 뭐 해야죠. 네, 안 해도 돼요. 네, 네. 굳이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카지노의 1, 2, 3편은
볼만은 했습니다만 손석구 배우가 안 나오는 바람에 뭐 예상 개인적인 네, 취향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최민식 배우와 손석구 배우가 나온다 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렇죠. 3편까지는 아직 손석구 배우가 등장하지 아, 않았기 아직 때문에 등장 안 했군요. 예, 네. 아, 시청률이 그렇게 빵 치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 어디죠? 디즈니 플러스. 플러스. 네, 맞습니다. 제작이고 그다음에 이제 OTT는 애플 TV 맞나요? 애플?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디즈니 플러스. 플러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그 제작에 관여를 좀 많이 한대요. 아, 디즈니 예, 쪽에서. 편집이나 이런 거에 이제 관여를 뭐 감나라 배나라 얘기겠죠. 이게 편집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시청률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주가만 오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게 시청률이 20% 나왔습니다의 팩트보다 25%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면 주가는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다음 작품은 이제 무빙으로 좀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뉴를 저번에 그 일발 장전에도 네. 하셨습니다만 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뭐 상당히 이제 호화 이 배우들이 뭐 이제 만드는 이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킹덤 2를 연출했던 감독이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액션이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무빙이라는 주제 자체가 이 약간 좀 판타지 액션에 좀 가까워요. 약간 어벤져스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전혀 정보가 없어요. 아, 예. 액션물입니다. 예, 아. 일종의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요게 이제 원래 이제 이게 개봉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주가의 탄력이 좀 떨어지는 걸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결말도 그냥 한국 드라마의 좀 한계가 이렇게 좀 이렇게 결말이 네 차라리 그냥 열린 결말로 했으면 좋을 때 어쨌든 약간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그 원작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각색을 좀 네, 이렇게 굉장히 좀 실망하는 이제 그런 좀 댓글이 또 많이 달리기도 했었는데 뭐 그 다음에 좀 이제 큰 이 대작이라고 본다면 역시 강풀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500억을 투입해서 만드는 무빙이 무빙. 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뉴라는 이제 무빙은 언제 개봉해요? 내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네네.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청률에 반응하는 거는 이제 2차 상승이 나올 때고 네.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NEW 뉴가 저는 가장 앞단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회사 있죠 또 스튜디오 앤뉴. 네. 네, 스튜디오 앤뉴도 아마 IPO를 좀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뉴도 뭐 활발히 좀 움직이는 네, 걸로. 네. 스튜디오 앤 유가 그 디즈니 플러스하고 또 장기 공급 계약을 해놔가지고 네, 아마 상장할 때 충분히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영화 배급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 배급이 예전하고 좀 이렇게 영화 시장이 좀 달라졌잖아요. 코로나를 판도가,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라마 진출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OTT라는 이 새로운 문물이 또 등장하면서 네. 이제는 제작 쪽으로 네. 주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 쪽을 계속 보고 계시는 김명 매니저의 펜 엔터테인먼트와 정현민 차장의 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현민 차장의 오늘 또 전략. 네, 전 수급적인 틈새를 이용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고 역시 이제 회피성 매도 종목들이 조금 눈에 띄었어요. 금요일 날. 다 떨어졌잖아요. 뭐 다 떨어진 것도 있는데 개인들이 좀 편하게 던졌는데 기관들이 편하게 받은 종목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참 그거 파악하기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네, 금요일 날 200개 종목 채 안 되게 상승했던 거의 다 것 같고 빠졌습니다. 2,200여 개 종목이 하락했으니까 뭐 하락률의 그 차이일 뿐이지 다 떨어졌다라고 봐도 뭐. 근데 뭐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저 매수하는 쪽이 뭐 프로그램으로 받았는지 진짜 좋아서 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은 조금 표시가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좀 추려봤고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그리고 단기적인 일상의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추려봤는데요. 아무리 이제 시각을 이렇게 돌리고 생각을 해봐도 이 한 2, 3일 동안 볼 수 있는 전략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편적이고 직관적인 전술 전략은 역시 의도치 않은 매도가 나오는 쪽을 짧은 분할 매수, 그래서 짧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단기 아이디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매도가 다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오늘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27일까지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뭐 한 두세 번 정도. 27일이면 내일이죠. 내일 네네.
저녁 6시 시간의 그렇죠. 거래 종가 끝날 때까지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죠. 네네. 배당을 받을 건지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를 피할 건지 아니면 그냥 대주주로 들어가서 세금 낼 건지 뭐 여러 가지. 뭐 10억이 대주주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종목당 10억. 10억으로 예. 어쨌든 한 2회, 3회 정도 나눠서 좀 이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본다면은 전 충분히 단기 승산이 있어 보이고요. 금요일 날 중소형주 중에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별적으로 좀 집어갔던 종목들이 통신, 의료 미용기기,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VR 뭐 이런 쪽이 조금 눈에 좀 띄었어요. 물론 이제 2차 전지 뭐 대표적인 셀이나 또 뭐 소재 종목들도 충분히 다분히 좀 회피성의 그런 의도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 워낙 좀 이 지수 관련된 그런 연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큰 종목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싶고 역시 이제 철저한 수급에 의해서 뭐 단기 매매 아이디어다 보니까 뭐 한 3% 5% 굉장히 타이트하게 손절을 좀 잡고 기대 수익률을 뭐 한 5% 10%요 사이로 좀 잡는 그런 좀 단기적인 그런 걸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으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게 이제 그 HFR이에요. 네. HFR, 하이로닉, 비올, 나무가 여기 네 종목이 시장에서는 조금 회자가 됐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개인들의 그러니까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다가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잡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던 종목들이 HFR, 하이로닉, 비올, 나무가 이 네 종목이 좀 있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임플란트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뭐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종목들도 임플란트 종목들도 그 뒤를 이어서 상당히 좀 표시가 나게 그런 수급이 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현대로템도 지금 호재와 악재가 조금 엇갈리고는 있는데 개인들의 매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이렇게 네. 좀 보시면 좋겠고 딱 하나를 찍어라라고 하면은 저는 원택을 좀 찍어드리고 싶네요. 원택. 네, 원택도 미용 의료기기에 속하는 그러니까 올리지오로 좀 유명한 이제 그런 기업. 올리지오가 뭔데요? 이제 피부 올려주는 올리지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샷이죠. 이제 이런 고주파 샷인데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왔다가 좀 회피성 매도가 좀 나왔던 걸로 조금 이제 수급적인 마디가 좀 보여서 기관들이 또 가져가는 이런 것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럼 감안하면 좀 이런 좀 틈새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유민 시장은 역시 계속 파는 우물 계속 파고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원택이라는 새로운 기업을 또 얘기해 주셨고 혹시 좀 겹쳐요. 사실 저도 네. 이제 금요일 날도 이미 이제 이 회피성 물량들이 좀 출회될 게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된 상태였잖아요. 아침부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전략을 계속 좀 말씀드리고 뭐 있는데 기업의 본질과 관계없이 수급으로 그렇죠. 주가 하락 그렇죠. 떨어지는 네. 거, 그 그게 낙폭이 핵심입니다. 큰 거 이게 핵심이긴 한데 네. 뭐 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뭐 사실은 좀 뭐 보기도 싫더라고요. 좀. 그 어쨌든 저희가 사실 이제 데일리로 매번 이제 종목들을 말씀드리긴 하는데 네. 저는 그런 마음은 있거든요. 이게 이미 이제 주식 포지션을 이제 다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야 매일 이제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려봤자 별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현금이 있거나 혹은 이제 시장에 이제 새롭게 좀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빠르게 매매하시거나 그렇죠. 뭐. 사실 단타를 하라고 이제 종용하진 않는 게 저희 그 원래 네. 기본적인 건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뭐 그것도 말을 못 하겠다. 단기 트레이딩을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쪽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까. 그러면 이미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비중을 좀 줄이고 요쪽으로 조금 이제 비중을 조금 늘리는 전략으로 포트를 조금 조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라도 대응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ABL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이제 금요일 날 특히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암젠으로 1.6조 규모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했잖아요. 네, 갑자기 빵 나와가지고. 네, 근데도 주가가 못 올라가더라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음봉 팍 나오고 네, 한 그러니까 50만 위에서 주 다 집어 두들겨 던지고 맞아가지고. 이게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게 그리고 상대 회사가 또 암젠이잖아요. 이 정도 또 이런 값이면은 재료 가치가 좀 네, 아무리 못해도 한 강했을 20% 텐데. 이상은 또 주가가 이제 가주는 게 이제 좀 상식인데 그만큼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좀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았고 특히 ABL 바이오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를 이제 막 좀 집어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이제 ABL 바이오만 놓고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네.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기관 수급, 외국인들이 수급. 지금 보시면은 한 14만 주 정도? 14만 주 정도 이제 매도가 좀 나왔고, 그걸 이제 개인들이 이제 다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화면이 좀 안 또. 보이긴 한데, 어쨌든 요렇게 이제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투심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이제 받는다는 얘기는 하방을 이제 조금 잡아주려고 하는 수급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연말에는 이런 종목들이 뭐 시장에 조금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안전판을 만들어 놨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1월 달에 열리는데 가장 좀 또 기대되는 뭔가 이제 계약이라든지 빅파마에 뭔가 이제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소위 말해서 건덕지가 있는 가장 좀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탑픽으로 좀 선정을 해드리고요. 한 25,000원 뭐 정고점 정도 근처까지 짧게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그렇죠. 또 바이오로 컨텐츠야 컨텐츠고 오늘 또 뭐 바이오 쪽 내지는 헬스케어 이렇게 올리는군요. ABL 바이오와 그다음에 원텍, 네. 원텍 ABL 바이오. 참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헬릭 스미스하고 깐나리아 바이오. 그게 좀 약간 무자본 M&A 이런 또 설로 좀 돌아서 모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네, 헬릭 뭐- 스미스 지 돈으로 지가 자기를 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헬릭 스미스 옛날 바이로메드 시절 CFO의 뭐 화려한 뭐 네. 복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좀 유쾌하지만은 않아서 네, 그런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좀 멀리 하셔야 된다. 오케이. 사실 이제 이런 노이즈는 시장이 가장 극혐하는 노이즈예요. 네. 이게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알기 어려운. 한때 헬릭 스미스가 시총이 4조 원 가까이 됐고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2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VM20이 사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당뇨병 신라젠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에 우리 또 네. 이제 신라젠 뭐 IR 하신다고 해서 전화 연결도 한번 했었는데 주가는 영 뭐 사실 이제 기업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도매급으로 이렇게 넘긴다는 것 자체가 그럼 그동안에 연구개발했던 노력이나 지금 VM20을 믿고 기다렸던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말이 되니까 이제 M&A라고 하는 이슈가 등장했는데 이제 건전 M&A로 잘 진행이 돼야죠. 네. 네. 그리고 드는 생각이 이 삼상을 돌파해서 이게 진짜 혼자서 모든 걸 다 개발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냥 이상 정도에서 네. 네. 기술 수출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출구 전략으로서는 괜찮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뭐 느꼈습니다. 대충은 아시겠지만 삼상이 끝나고 제품화 됐을 때 신약으로 나와서 판매까지 그리고 또 실적까지 가려면은 이 험난한 길이잖아요. 30년 봐야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게 기하 네. 뭐 급수적인 돈이기 때문에 몇 조 단위잖아요. 네. 우리 SK 바이오팜도 사실 그 엑스코프리 그게 이제 어. 신약 허가 받았다 그래서 마치 뭔가 난리가 날 것처럼 그랬는데 정작 이제 시판을 하고 나서 보니까 물론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소기의 성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는 보는데 시장에서 이제 평가는 조금 이제 좀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장님 말씀에 진짜 공감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사실 한 20년 가까이 이제 업력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떴다가 사라졌다가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삼상 통과하고 이제 최종적인 이제 시판까지 가는 단계가 정말 좀 힘들다. 지금 남아 있는 게 메지온 유데나필이 이제 내년에 이제 좀 기대가 좀 되는 의약품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한번 언급 좀 드리긴 했는데 IQVIA라고 하는 그 수탁 기간까지 이제 또 바꿔가지고 마지막 이제 최후의 어떤 그 발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끝장을 한번 내보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메지온 정도만 내년에 조금 또 기대를 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유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제 아닌가요? 아유, 그게 원래 이제 그런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했던 건데 요즘에는 이제 폰탄 수술 치료제, 그 선천성 이제 심장병 질환과 관련된 이제 어차피 혈관 확장이니까. 네, 2차 치료제로 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3번 물 먹었거든요.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그거는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네. 화이팅.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일상 이상에서 기술 수출을 잘하는 기업을 순수 바이오는 보는 게 낫다라는 끝장 보는 건 쉽지 않다. 정말 근데, 쉽지 않다. 네, 시장 그러니까 바이오도 이제 조금 이렇게 나눠지는 줄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사전에 했냐면은 일반장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일반장전 넘어가겠습니다.